어제 EU 집행부와의 정상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포함한 외교 슈퍼위크가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여쭤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G7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 6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3국이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3국 안보 공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한미일 정상회담을 새로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뜻은 첫 번째 그 틀이라는 측면에서도 있고 두 번째는 내용 면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가. 틀이라는 점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늘 어떤 다자 정상회담의 옆에서 해왔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목적으로 해서 세 정상이 처음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북핵과 미사일 안보 위협에 대한 한미일 간의 공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네. 또 경제적으로 볼 때도 요새 가장 중요한 경제 안보에 대해서 한미일 간의 경제안보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내용을 굉장히 충실하게 또 한 단계 높은 고도의 협력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틀과 내용입니다. 네, 틀과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하거나 새로운 한미일 안보 협의체를 구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협의해 볼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두 단계로 나눠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미 정상이 이제 발표를 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자기네 핵 무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한 나라하고 맺었던 첫 번째 유일한 합의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대한민국 핵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의 확장 억제 자산을 전부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미 간의 이 핵협의 그룹은 그 자체로 먼저 정착시키고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과는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확장 억제 협의나 협력을 하게 될 텐데 아직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후에 아마 일어날 수 있는 일일 것이고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확장 협의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미 간의 핵협의 그룹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아무래도 양자 다자 회의 또 여러 국가들이 초청국으로 왔기 때문에 빠듯한 일정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워싱턴에 한일 정상을 초청을 했습니다. 여름쯤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일까요? 우선 네. 사실 언론에서는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갑자기 또 오시고 네. 해서 이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것을 독립적으로 좀 더 가치를 부여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 공감대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고요. 시기가 언제냐? 아직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만은 네. 각자의 국내 사정도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국내 사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름 중에 9월 달에 다자 정상회의들이 시작하기 전에 네. 날짜가 잡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다음 도발 정찰위성 발사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시기는 언제쯤이 될 거고 또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김정은이 사실은 정찰위성 발사는 4월 말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그 노력과 결과가 있을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가 좀 느슨해졌는데 그 제재 이행을
좀 더 재촉하고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음이 맞는 나라들끼리는 아마 단독 제재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든 핵실험을 하든 그걸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더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네.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실익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G7이 대중견제 메시지를 쏟아내자 G7 폐막 당일에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를 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중국 내 공급 공백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채우지는 말아달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좀 신중하고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규범에 따른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이 됩니다. 그런 네. 점에서 이번에 중국의 조치가 합당하냐 저희가 평가를 해봐야 되겠는데 발표문을 보니까 굉장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과 미국은 모든 면에서 특히 경제안보 면에서도 가장 긴밀한 공조를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네. 또 우리도 미국의 입장을 또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평가한 연후에 한미 관계 등 또 국제 규범과의 어떤 연관성들을 잘 감안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주도 면밀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은 이런 반도체 전쟁에 동맹과 함께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더 많은 동참을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구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우리 대처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동맹으로서 이제 반도체나 어떤 첨단 기술, 네. 뭐 경제 안보에서 협력을 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항상 이것은 쌍방향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도와줘야 되면 미국도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를 하면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사실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굉장히 끈끈한 협력 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네. G7이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압박에 대항하면서 별도 경제안보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G7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참여는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경제적 압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참여는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또 G7과 보조를 맞췄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 G7하고 우리가 이제 입장이 좀 더 가까워졌으니까 중국이 그걸 싫어해서 보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7대 경제인 G7 국가들하고 더 긴밀한 협조 관계가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돼 있는 좀 더 존재감이 생기고 외교적인 유대가 강해진 그런 대한민국을 중국이 어떤 조치를 우리에 대해서 취하기 전에 아마 생각을 두세 번 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하자면 우리의 힘을 키우는 외교적인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 얘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첫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한일 정상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한일 관계 전환의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희생자 상당수는 강제징용 피해자로 알려졌거든요. 이런 참배로 인해서 징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 한국인 원폭 피해자 분들 사실 잊혀져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히로시마 도착하는 첫날 네.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국가는 여러분 옆에 없었다는 말씀을 했고 네. 저도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대통령이 그렇게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배를 하러 갔고 뿐만 아니라 일본 총리가 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히로시마가 이제 대표적인 2차 대전 기간 중에 일본의 군수산업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상당 숫자가 이제 강제징용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딱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달 초에 서울회담이 있었고 바로 2주 뒤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말한 것처럼 한일 관계가 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윤석열 기시다 선언 같은 새로운 선언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참 좋은 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협력 관계를 복원을 하면서 과거에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위령비 참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단이 지금 가 있는 것도 또 있고 한국만 허용을 했거든요. 네. 또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제 다 이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대중 오부치 선언 25주년이 된 올해 한일 미래 협력을 열어갈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을 우리가 네. 만들 수 있으면 참 의미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나라 시찰단이 일본에 방문 중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일이니까 당연히 네. 우리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다만 어떤 그 의제로서 뭐 논의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한일 양측 간에 여러 차례의 그 협의를 통해서 현장 시찰단이 가서 어떤 활동을 할지를 세세하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새로운 합의를 추구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시찰단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원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각에서는 시조 채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사실 팩트를 정리를 해보면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지금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나서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의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가서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채취한 그 샘플을 가지고 와서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도 그 샘플에 대한 조사를 했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현장 시찰단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오염수의 처리 과정이 일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안전한지 아니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준에 맞는지 또 우리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를 네.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이번에 갔던 이제 우리 21명의 대표단의 단장은 사실 지난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좀 더 객관적인 어떤 결과를 제가 보기엔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말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G7 이번 정상회의에서 아무래도 단연 돋보였던 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방문 아니겠습니까? 깜짝 방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도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우리는 비살상 군사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그 밖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영부인이 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주에 와서 대통령을 뵙고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이제 회담을 했는데 네. 양쪽 다 우리 우크라이나 측이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은 지뢰 제거 장비라든지 또는 구급용 어떤 그 호송 차량이라든지 하는 인도적인 성격이 가까운 장비들을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일이 있는지 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 주요 정상들이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도 최근 다녀왔고요. 윤 대통령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